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민주당의 자산, 전략 자산,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정부를 수립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전현희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현충원 갔다 오신 거죠? 네, 예. 전해종원 갔다가 예. 최고위하고 네, 최고위하고.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상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네. 입고 오신 거고 네. 네,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현희 TV도 함께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저희 오마이 TV와 전현희 TV가 공동으로 방송을 지금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아 예, 전현희 TV에 제가 그래서 들어가봤습니다. 전현희 TV에 과연 몇 분이 보고 계시는가? 이게 방송을 시작하긴 한 거예요. 눈물겹습니다. 네, 눈물겹습니다. 전현희 TV에 지금 2명 대기 중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전현희 TV에 2명 대기 중. 근데 다행인 건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공동 방송을 했잖아요. 네, 공동 송출을. 네. 그리고 나서 구독자가 늘어났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채보라 TV에 예, 예. 출연해서 예. 우리 교수님이 또 강력히 예. 이렇게 구독 예, 요청을 해달라고 드렸죠. 네, 예, 예.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예. 그 덕분에 1,000명이 딱 예. 늘었습니다. 1,000명이 들었군요. 네, 네. 대단한 발전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한 명 늘다가 갑자기 1,000명. 갑자기 1,000명이 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오마이 TV 최보라 역시, 때문에 가능해졌다. 네, 최보라 TV 정말 대단하신 것 대단합니다. 같습니다. 능력 그 네. 능력이라고 지금 해서 75,700명 그 정도 100명 더 늘었네요. 더 늘었습니까? 지난번에 지금도? 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 예. 745에서 745에서 우리가 6을 찍자.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끝날 때 6을 6, 찍었거든요. 746. 네, 그러니까 그랬죠. 746인데 756이 됐다가 757이 됐습니다. 757이니까 1,100명이 1,100명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보통 일주일 만에 1,100명이 안 네, 늘잖아요, 네, 구독자가. 네. 다 최진봉의 힘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수님 파워. 예. 근데 저는 진봉 파워. 그렇죠. 파이팅. 진봉 파워. 근데 보통 이제 드디어 주요 메시지가 21명 보고 계십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여러분 응원 메시지 제가 지금 전현희 TV로 보고 있거든요. 몇 명이 들어나 보려고. 좋아요 4명 눌렀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은 26분.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응원 메시지 전현희 의원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합니다. 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26명이니까 좀 늘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100명 좀 또 늘어주시면 그러면 예, 봐주시면 너무 75,800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오면 또 1,000명이 늘어서 네. 76,800명. 네, 곧 8만 명을 8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전현희 TV에서도 생방송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47명 시청 중이라고 나오네요. 또 늘었네요. 또 늘었습니다. 그 네. 사이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단톡방에도 알려주셔서 전현희 TV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 전현희 TV가 함께 지금 공동 송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에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시작할 때는 아무도 네.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2명으로 계속하는 거 가면 아닌가? 어떡하나 그랬는데 네, 네. 드디어 또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와, 그 사이에 전현희 TV. 예, 네, 시청자 100분 네. 달성할 것 예. 같습니다. 채보라에서 왔어요라고 연희 스토리님도 채보라보다 이쪽으로 왔다고. 감사합니다. 오마이 TV에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채보라 예. TV는 예.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예. 표시가 안 나는데요. 표시가 안 나죠. 전현희 TV 딱 오시면 표시가 한 바로 분 한 납니다.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네, 사랑받습니다. VIP로 이쪽에 오시면.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나비님, 뭐 추결입니까? 주결님, 신영훈님, 성진장님, 해초님, 신영훈님, 뭐 다 희나리님도 오셨고요. 연유스토리님 계속 이렇게 이제 와 계세요. 예, 좋습니다. 박수도 보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전현희 TV는 68명이니까 100명 만들어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를 네. 100명 늘려서 저희가 마칠 때는 뒤에 숫자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현희 으쌰으쌰 구독했어요.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독 네.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또 부탁드리지만 이번 대선 때 예. 전현희 TV를 통해서 음. 우리 또 민주당 이제 어제 확정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또 제가 선거 예.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맞습니다. 명 안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10만 명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당 후보 네. 멋지게 예. 네, 선거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10만 명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의외로 뭐 이제 김병주 의원이나 이제 많은 그러니까 정청 의원 이런 분들 빼고는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나마 10만 명,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10만 명 만들어야 됩니다. 네, 꼭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전현희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충원에 가서 참여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거의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묘소를 다 가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돌아가신 순서대로 예. 이승만 예. 묘역, 박정희, 예. 그 다음에 DJ 김대중 대통령님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아니지만 통합의 행보 차원에서 박태준 전 총리 이렇게 5분의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했죠.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들 모두 다 참배를 했고, 네, 곧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찾아뵐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현충원에 처음으로 가서 아무튼 참배를 했습니다.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전현희 의원도 맨 앞줄에 박찬대 원내대표 옆에 왼쪽에 서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 이걸 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고요. 네, 네. 사실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보수 뭐 특히 이승만부터 이렇게 쭉 묘역을 참배한 게 예. 처음인데 이제 그것이 이번에 통합의 메시지와 통합 행보의 차원에서 예.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당 내부나 민주사회 진영에서는 이제 그걸 좀 못마땅해하는 일부의 시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네. 이제 다음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통합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제 함께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네. 위한 그런 첫 행보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현충원에 가면 항상 DJ 대통령님 묘역만 그렇죠. 참배를 했거든요. 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승만 뭐 전- 보수 진영의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요. 네. 규모가 크더라고요. 거기가요? 네, 그래서 네. 그 사실 이제 DJ 대통령님은 좀 뒤늦게 음. 이제 현충원에 안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 앞에 대통령들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서 약간은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치는 풍광은 아주 아름다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였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킨텍스에서 만나 뵙고 네. 인터뷰도 했는데 거기서 후보로 선출되고 수락 연설 하고 나서 바로 현장 최고위를 했어요. 네, 뭐 밤 늦게까지 하신 거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끝난 게 거의 한 제 생각에 7시 가까이 끝났는데 네. 그 뒤에도 뭐 9시 9시에 좀 넘게까지 회의를 주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셨어요? 회의에서? 먼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네. 저희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그때 됐었죠? 됐을 때도 네. 그날 바로 네, 맞아요. 그냥 그날도. 그 최고위 회의를 네.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했었죠. 열어서 네. 그 기억이 거의 나네요.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민주당 빡세게 일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너무 피곤해서 네.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바로 어쨌든 네. 그 회의를 하면서 그 다음 날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 또 국민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89.77%의 지지율로 89.77. 예. 이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힘들죠. 예, 그래서 좀 집에 가서 쉬셔도 될 법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네, 바로 최고위와 함께 이 이제 앞으로 행보 뭐 일정이라든지 네. 또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밤늦게까지 또 머리를 맞대며 회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 뭐 어떤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 내용들은? 일단 예. 선대위 구성이 이제 주요 안건이긴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몇 가지 현안 이런 예.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 아직 다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 내용은 할 이제 수 없고. 현재까지는 보완 예. 사항입니다. 아마 예. 내일 정도면 그 발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인선이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외부의 영입 인사들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응답 예. 뭐 이런 걸 기다리는 분이 몇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자리에 적재적소를 예. 배치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최종 예. 조율 중인 중이다. 그런 단계입니다. 예. 네. 그 사이에 지금 시청자가 135명으로 들었습니다. 우와, 역시 최보라 최진봉 대단하십니다. 135명, 152명 또 늘었어요. 152명으로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야, 제가 예. 이제 또 제가 단톡방에 막 올렸거든요. 제 단톡방에 빨리. 아, 여러분도 진짜, 예. 단톡방에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예. 보시라고. 역시 진봉 파워 감사드리고요. 대단하십니다. 좋아요는 아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은 아직 그 숫자죠. 예, 시작할 때 7자 했으니까 예, 예. 끝날 때 8자 돼야 돼요. 예, 꼭 예. 찍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이재명 후보 어제 수락연설 끝나고 큰절을 예. 지지자들에게 하는 모습인데 네. 어제 수락연설을 쭉 들으면서 전 의원도 저기 계셨잖아요. 네, 전 네. 현장에 네. 바로 옆에서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연설에 대해서. 준비된 예, 대통령감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쭉 함께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계속 커가는 예. 다 어른이 되셨는데 아직도 계속 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제는 정말 어른이 되신 느낌, 거인이 거인. 예, 예. 진짜 거인이 된 한 예.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격정적인 연설을 하셨고요. 예.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완벽한 대통령 후보다운 그야말로 지금부터 바로 대통령해도 전혀 괜찮겠다. 손색이 없는. 예,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직하고 또 이 다방면에 있어서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에 큰절을 했잖아요. 예, 큰절을 했죠. 사실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는데 맞아요. 예. 아마 후보께서 그렇게 격정적인 이제 연설을 예. 수락 연설이죠. 대통령 이제 후보로서 그 수락 연설을 하시고 예. 청중의 정말 호응이 호응이 엄청났죠. 엄청났고 네. 사실 이제 통상 이 그 후보 연설 끝나면 거의 이제 한 절반 이상은 집으로 빠져나가요.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제는 그랬었어요. 정말 네, 거의 맞아요. 자리를 네, 지키고 있었어요. 끝까지 네. 우리 당원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호응도 엄청났고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네. 다들 이제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연설을 감동을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후보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랬었던 그 연설을 하고 예. 그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는 그런 당원들의 모습에 예. 감동을 받으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예. 큰 절을 올렸는데 맞아요. 그 장면에서 저희들도 다 앉아 있었는데 예. 다 같이 가슴이 예. 벅차서 같이 일어나서 예. 후보와 함께 큰 박수를 박수를 보냈죠.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있으면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같이 네, 근데 그렇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그 정말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네.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했고 그다음 민주정부를 이루었던 대통령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네. 그 길에 한 부분을 또 담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내란 종식 반드시 하겠다고 그랬고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건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그야말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였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참 저도 감명적이었습니다. 들으면서 네. 음. 거인의 네. 모습을 거인의 모습을 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뭐 그 이재명을 연호하는 소리가 너무 컸잖아요. 네. 저는 들으면서 네. 박범계 당 이제 그 선관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고 했을 때 연호하는 소리가 정말 현장에서 너무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마이크 네.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네.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기대가 엄청 크고요. 예, 예, 예.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그런 기대도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정말 압도적인 그런 차이로 당선이 돼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예. 그리고 또 통합을 함으로써 분열을 극복해서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맞습니다. 네. 어제 현장에서도 뭐 많은 분들을 만나셨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 가시면 네 군데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청주, 울산, 광주 그리고 이제 어제 킨텍스에서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전 의원이 그때마다 만나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랄까요? 아니면 여론이랄까 의견이랄까요?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세요 만나면? 정말 이번에는 간절히 정권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충청권 할 예. 때부터 이제 그런 낌새가 있었는데 영남에서 그걸 예.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영남은 투표율이 70%를 맞아요.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 민주당으로는 매우 이제 험지 예. 어려운 그럴 수 지역인데 그 지역의 당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힘들죠. 사실상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렇죠. 그동안 해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열망이 너무나 뜨겁다. 이런 걸 느꼈고요. 네. 그런 이제 마음이 모아져서 그것이 70% 이상의 투표율로 표출이 됐고 거기서 정말 한 마음이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호남은 그 선거 때마다 큰 선거 때마다 사실 민주당에게 약간의 해초리를 뭐 주로 하는 있었죠. 그런 이제 네, 맞습니다. 선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호남에서 네.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고 지지율도 굉장히 네, 높았습니다. 높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호남도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주고 네. 정권 교체에 호남이 앞장서겠다 네.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만나는 많은 호남의 네. 이 지지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이번에 호남에 가서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데 네. 중도층에 있는 이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예.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 만나시죠. 뵀거든요. 예. 그분들도 사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하게 비판적인 예. 모습으로 보여주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예. 이번에는 저 국힘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번에 민주당에 힘을 몰아줘야 된다. 예.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래서 호남도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에게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도권도 그러니까 수도권도. 사실 수도권이 예. 투표율이 좀 낮을 줄 알고 그러니까요.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근데 더 높았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실 뭐 우리 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려서 그때도 네. 진짜 투표 많이 독려해야 된다. 예, 이래서 수도권에 뭐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예.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 이런 걸 많이 해서 예, 투표해 주세요. 예.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기우였을 만큼 어제 투표율도 높았고 지지율도 매우 높아서 높았죠. 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 정권 교체의 기대감 예. 이런 것이 정말 뜨거운 그런 예. 경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사이 전현희 TV의 시청자 217명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2명이었는데 두 명이었는데 217명. 200 배 대단합니다. 됐습니다. 217명이나 와, 되다니 대단하지 고맙습니다.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 여러분 이게 네. 그 단톡방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전현희 TV 많이 보라고. 많이 들어오신 네. 분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야죠. 구독 좀 전현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 네, 팔자로 바뀌도록. 57을 58로 네, 바꿔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면 끝나자마자 이제 최고위원회 하러 장소에 모였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와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뭐 악수도 하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사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제 대표를 그만두시고 최고위원들과 그 소통 이 자리를 잘 이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이제 반가워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최고위 하면 당대표 자리와 이제 있죠. 이 측면에 최고위원들이 자리하는데 가운데 앉으면서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 농담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당연히 가운데 앉으셔야죠 이러면서 그런 농담을 이렇게 주고 받았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한 분 한 분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죠, 사실은. 당대표에서 이제 사퇴하고 경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늘 회의하시던 분들인데 그리고 마지막 또 회의 진행권을 박찬대 원내대표 넘겼잖아요. 가시면서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 며칠 만에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최고위원들을 만나니까 반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반가웠고 저희들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항상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마치 이제 다른데 이렇게 이제 보내드린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은 이제 서운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다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전당대회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때 쭉 걸어온 그 동안에 이제 뭐 내란의 밤을 극복해온 그런 과정 이런 게 이제 화제로 하면서 우리가 참 정말 큰 일을 했고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순간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이제 함께 하시겠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전 의원이 발언하셨어요? 어떤 발언하셨어요? 오늘은 발언이 없었고요. 오늘은 이제 권한대행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그래서 새로 선대위가 곧 꾸려질 테니까 점퍼를 이제 드리면서 장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겠네요. 그러면 그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렇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화이팅.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뭐랄까요? 위치 또는 뭐 권한 이런 걸 갖게 되나요? 전체인가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일단 이제 곧 아마 조만간 아마 이러면 내일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 후보 중심으로 당이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당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지난번 당 대표 시절과 마찬가지로 후보 중심으로 이제 모든 조직이 개편이 되죠.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상임 선대위원장 으로 모두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하는군요.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선대위 체제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선대위가 중심이 돼서 당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으로 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이제 선대위의 사실상 당 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게 되겠죠. 아마 알겠습니다.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뭐 그런 역할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아직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도 선대위나 이런 데 합류하거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통상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 경선에 함께한 후보들은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같이 합류를 하고요. 하시죠. 그래서 김경수 후보는 당연히 합류를 하는데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속해 있던 분들이 아마 상징적으로 캠프에 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연 후보는 이제 본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에 들어갔으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서로 물어뜯기. 정말
황당했습니다. 보면 저걸 경선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나름 그 나쁜 의미로 경선에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거티브 뭐 이런 공세에 그것도 너무 황당하고 마치 황당해요. 코미디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에 정말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해요. 재미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일할 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네, 저러면. 그러니까 봉숭아 학당이 정말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보 검증을 사실상 다 했습니다. 서로.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네, 다 그냥 서로의 약점을 다 폭로하면서 그리고 사실상 술자리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그냥 그런 해요. 대선 경선 공식적인 자리에 끄리낌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 당은 사실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그런 품격과 자격을 갖춘 후보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출마할 듯한 여러 행보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비서실장인가 그만뒀다면서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직 총리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나올 거면 빨리 나오든지 이렇게 지금 시한을 거의 막바지까지 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불러오는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노욕의 난갑병이다. 이번엔 난갑 이렇게 하는 난갑병.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상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선 관리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도 아니면서 그동안 대통령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뭐 알박기 인사라든지 헌재 재판관 뭐 임명 지명이라든지 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가져야 하는 그런 권한을 정말 자기가 대통령인 척하면서 행세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직분에 맞게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면서 다음 정권 이양을 위한 준비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 거기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인 양 착각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 진짜 출마하겠다 이러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고 진짜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30일쯤 출마 선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마를 하면 지금 나오면 이제 자기가 지지율도 높아지고 뭔가 보수 쪽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건 착각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대선 관리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감독이 선수로 뛰겠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어이없는 일이고요. 나오면은 지지율 폭락할 거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나오지 말고 그냥 마지막으로 명예라도 지킬 걸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태도들, 그런 행동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하다가 선수로 뛰는 것도 문제고, 지금 그러면 결국 이 지금까지 했던 본인 행동이 선거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아니 만약에 선거를 나오려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서 중립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럼 했던 이 모든 행보가 대선 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한이 없는 한 달여를 남긴 권한대행이 이 주요 공기업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이것도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그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곧 정부가 바뀔 텐데 그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을 이 협상을 서두르면서 마치 내가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중요한 구근이 걸린 이런 통상 협상을 사실상 자기가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칙을 이용해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런 거죠. 이렇게 보이고요. 예. 출마한다면은 그동안 했던 모든 행보들이 사실상 대선 운동을 한 거고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매우 문제 소지가 있는 이런. 그런 행보였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현충원 방문하신 거 얘기하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현충원 방문 당시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먼저는 우리 또 왜냐면 전현희 의원께서 대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이 문제가 이제 네. 관심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뉴스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자간담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근데 이제 경호 인력은 대선 때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을 해서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했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예. 현장에서 뭐 보시진 않으신 거죠? 네네, 뭐 특별한 좀 네,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내렸고 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과 합류하기 전에 생긴 일인지는 알 그럴 수 수는 있겠네요. 없는데요. 예. 일단은 뭐 특별한 예. 뭐 그런 뭐 위험 사인이 있었거나 이런 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가 사안이 나왔네요. 있었다면 사실상 약간은 예. 이제 최고위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예. 약간 경호가 느슨해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예.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호가 대단히 중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네,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저들 네. 극우나 이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집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보는 것 하고 같아요. 네.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테러 예. 이런 시도가 이제 점점 높아질 거다 가능성 있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후보의 안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경호 대책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예. 어제 킨텍스에서 예. 그 마지막 경선 때도 예. 현 경호 인력을 대폭 이제 확장을 했고 네. 오늘 이제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서 됐으니까. 더 많은 이제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경호에 착수를 착수했고. 했습니다. 당에서도 어쨌든 경찰 요청도 했고 네. 그다음에 당에서 준비하는 경호 인력들도 좀 늘려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어쨌든 그래서 후보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많은 지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리고 근데 네. 사실 근데 이제 이 우리 후보께서 워낙 그 오픈돼 있어요. 소통하는 거를 네, 또 맞아요, 좋아하세요. 맞아요. 네. 지지자들과 뭐 그러니까. 함께 하시거나 국민들과 네. 함께 하고 뭐 또 악수도 하고 이런 거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어떻게든 네, 후보와 악수하려고 함께 하고, 네, 악수도 하고 네, 맞아요. 인사도 하고 네. 대화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싶어 하시죠.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을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번 선거 때는 네. 진짜 후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마음은 알지만 조금은 자제하시고 그렇죠. 후보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후보의 동선이나 이런 네. 거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좀 그래야 지켜주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예전에 그 테러 사건도 네. 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막 하고 와서 그런 예. 짓을 한 거잖아요. 와서 그리고 사인해 달라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사인해 달라고 네. 하면서 갑자기 행동을 한 이제 거니까. 그런 경우도 네. 있어서 그런 경우도 정말 좀 그 주의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근데 본인은 정말 좋은 하고 분들이지만 싶어서. 네,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어떤 네. 나쁜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중간에서 네.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늘 주의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네.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도 들고 또 네. 민주당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테러에 관련된 제보들도 네. 들어왔으니까 네. 정말 이거는 잘 해야 된다. 너무 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킨텍스에서도 저는 일단은 주위를 이렇게 예. 항상 둘러봅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이상한 사람, 뭐 예.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예, 없는지를 항상 스캔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특이하게 에스컬레이터 맞아. 타고 2층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셨어요. 예, 그래서 예. 2층이 또 위험하죠. 비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에 뭔가 뭐 우리 이제 총기 그렇죠. 암살 그런 뭐 얘기가 이런 있었죠. 테러 예, 제보도 예, 예, 받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기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계속 두리번 예. 계속 이제 주의를 체크를 했는데요. 예. 항상 옆에 이제 이렇게 후보 근처에 있으면 그런 점이 늘 걱정이 걱정이죠.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 의원이 또 어쨌든 대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지지자들이 그걸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이제 글 올리시는 댓글에도 올리는 거 보면 이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계속 올리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긴장. 네. 뭐 사실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능력, 뭐 자질 이런 문제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30여일, 36일인가 남은 것 네,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예. 후보를 예. 안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예. 게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인터뷰했는데 물론 김지호 대변인은 전 의원이 정무위로 간 것도 모르고 법사위라고 계속 네.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정무위. 네, 네. 정무위 윤한홍 의원이 지금 법무위원장인데 네. 회의를 안 열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연다면서요? 네, 네. 오늘 엽니다. 오늘 엽니까? 네, 네. 주로 오후에.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논의하는 안건들이. 지금 이제 홈플러스 네, 사안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있고요. 고통 많이 당하시고 네, 계시죠. 그리고 거기도. 또 이제 그 이복경 금감 원장. 원장이 지금 최근에 김건희 주가 조작 맞아요. 사안에 대해서 예. 이제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예. 김건희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최은순도 빠졌고요. 예. 뭐 계좌 추적이나 해보니까 별로 의심할 정황이 없다 이러는데 예. 사실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예. 삼부 토건이 그 왜 거기에 사실상 그 아주 작은 이 회사죠. 대기업 예, 예. 이 건설 회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임에도 그렇죠. 규모가 작은 불구하고 회사죠. 그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 원희룡 장관 그 등등 맞아요. 국토부와 방문을 함께하는 했죠. 네. 그런 자리에 그 회사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삼부토건의 이제 주가 조작 그 오너 일가들이 엄청난 수익을 수익을 거두고 얻었죠. 이렇게 주식을 팔아는 게 이 사안이 그러면 여기에 그 사실 김건희나 최은순이 그게 뭔가 뭐 그 통장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그들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삼부 토건과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가에 네. 뭔가 권력의 힘이 작동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그 권력이 그런 삼부 토건이라는 그 회사를 예.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한 이 자체가 주가 조작이 일어나게 한 사실은 원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장이나 이런 계좌가 없더라도 거기에 왜 그 기업이 참여하게 된지 거기에 특혜가 없는지 이게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조사가 돼야죠.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해야죠. 거죠. 근데 조사가 없이 그냥 통장 계좌만 보고 별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석연치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이제 또 주요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차명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나 통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화면을 제가 얘기하는데 전현현이 비추고 깜짝 놀랐네. 제가 전현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막 얘기하는데 보고 계셔가지고. 아 우리 PD님이 좀 약간 딴- 편파적인 예. 걸. 전현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전현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차명으로 만약 투자를 했으면 김건희든 최은순이든 이런 사람 이름은 없을지라도 돈이 흘러간 정황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멋짐 협회인가요? 그 단톡방에서 이종호 네. 블랙펄 인베스트인가? 네. 그 사람이 3부 체크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연관돼 있는 사람이 여기에도 거기에 뭐 3부를 체크하라는 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봐야죠. 네. 그리고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한 네. 팀으로 같이 네. 했던 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입에서 삼부회장 그 일가족은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육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뭐 사실상 한 가족 같은 그런 존재고 또 이런 주가 조작도 같이 예.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계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삼부 토건이 여기에 예. 김건희를 매개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지, 당연히. 이거는 일종의 만약 사실이면 국정농단인 예.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는 제2의 권익위 사안이랑 비슷하다. 예. 권익위에서 디올백의 무혐의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사실상의 자신의 보서였던 대통령 일가에 대한 예. 이 마지막 충성 이런 네. 걸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의혹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반드시 따져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영학 이제 오랜만에 다시 듣는 이름인데 네네 오랜만에 정영학 듣는. 회계사가 네.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 기획 수사 그래서 이런 기획 수사라고 진술을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그래서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한 재판의 영향은 왜냐하면 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정영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속 두려움과 압박 탓으로 잘못된 진술을 했다라고 진술을 뒤집고 있고요. 분양가, 법정 증언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번복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진술을 부인한 동기는 객관적 증거 따져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고 나섰다는 얘기고요. 이유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이죠. 검찰의 질문 방향에 따라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 회계사 측에서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부담감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질문 방향에 따라 잘못 진술한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잡으려고 지금 검찰이 기획 수사를 했고 정영학도 그 대상이 돼서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해서 결국은 본인도 진술을 모르는 것도 했다. 뭐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대장동 수사 이거 다 뭐라 그러죠?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이 수사 내용. 진짜 이 검찰은 고쳐쓸 수 없는 집단이다 예,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엄청 화가 났다. 그걸 더 넘어서 분노죠. 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달까요? 예. 그런 정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 정말 아까운 이런 지지율 차로 지었는데 예.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이죠. 대장동 사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정말 이 대장동 사건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뭐 금액을 뭐 편취하는 뭐 이런 파렴치범으로 네, 매도를 맞아요. 했고 그랬죠. 그게 검찰의 이 대장동 관련 수사와 그리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범죄자인 것을 흘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겠죠. 뭐 정영학이나 네. 이런 이제 남욱, 증인들 네, 예, 남욱이나 그런 유동규나, 사람들의 그 증언을 계속 연을 대서 특필하면서 그렇습니다. 대장동의 주범처럼 이재명을 몰고 갔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선거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친 패인 중에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제 진술을 다 듣고 바꾼 거예요. 사실상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네. 그게 뭔가 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예. 드러나고 드러나고 있는 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진짜 억울한 일이고 거죠. 예. 그 3년 전에 그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21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는. 그랬을 수 그야말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예. 거잖아요. 예. 그 도둑질한 예. 주범이
지금 검찰인 거죠. 그렇죠. 검찰이 검찰이죠. 자신의 보수였던 윤석열을 예.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치 개입을 했고 공작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처벌이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 네. 이건 정말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그야말로 검찰이 기획해서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은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검찰이 거의 3년 이상을 계속 턴 거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을. 근데 물증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진술만 남아 있어요. 유동규, 남욱, 정영학. 근데 그 진술도 정영학이 지금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기획된 수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만배 씨 그다음에 최 무슨 그 당시에 성남 그 의장을 시의회 의장을 했던 그 사람은 또 그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었어요. 네.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아니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건 대장동의 사건은 실체가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말처럼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사례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범죄 행위로 뒤집어놨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사건들이 검찰이 기획해서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사건 예. 이것도 사실상 검찰에 의해 기획된 예. 공작 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 그랬죠.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그런 이제 발언을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안 했지 기소조차 않습니까? 안 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니까 검찰이 뒤늦게 예.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사건에 예. 윤석열이 했던 재수사하겠다고. 거짓말 예, 예. 뭐 4개월 정도 공직선거법 하다가 관련, 예, 예. 나왔다. 예, 뭐 맞아요. 손해만 보고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허위 사건으로 지금 와서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조사를 와서. 하겠다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했어야죠. 그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이것도 김문기 몰랐다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거는 윤석열은 불기소하고 예. 이재명은 기소를 기소하고 했죠. 그걸 악착같이 유죄를 받아내려고 했던 게 검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그런 그 기소권 남용이죠. 예, 그러니까 기소권 남용. 기획된 그런 예. 정치적인 수사와 공작, 정치 예. 공작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방금 대장동 뭐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뭐 사건, 백현동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사건, 또 쌍방울 대북 사건. 송금 뭐 이런 네. 사안들이 위성 교사 사건 그러니까요. 이것도 일선에서 무죄 받는데 하나같이 네. 제대로 된 이런 그 사안이 아니라 없어요. 정치 검찰에 의한 네. 이 기획된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거를 상황이죠. 당시에 윤석열은 이재명이 범죄자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는 뭐 범죄 자 이러면서 예. 이재명 대표와 후보에 대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모멸에 가까운 예. 그런 이제 그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하나 이제 억울한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정영학 예. 회계사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이거는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하고 증인을 회유한 예. 그 검사는 반드시 찾아내서 정말 엄벌에 쳐야 엄벌에 된다. 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해야죠. 탄핵해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영학이 지금 주장하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것도 네. 아니고 그럼 진실을 얘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회유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뭐 그건 재판이 뭐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재판 안 받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 뭐 회유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 뭐 회를 사갔다.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방 뭐 유리창이 어떻다. 이런 것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이것도 회유가 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만큼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냐 이걸 볼 수 있는 사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가 네. 없는 것은 예. 윤석열의 그 예. 워딩들이에요. 그동안 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다. 예. 그래서 당 대표 시절엔 범죄자와 뭐 상대할 수가 맞아요. 없다. 그런 얘기했었죠. 이러면서 사실상 무시하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예.
실제로 범죄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누굽니까? 정말 윤석열. 여기는 거의 진짜 이번에 뭐 내란죄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선거 개입, 네. 공직선거법 위반, 뭐 정치자금법 예, 예, 위반, 예, 예, 뭐 공천 개입, 예. 뭐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진짜 중대 범죄를 다 저지른 게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뭐 또 디올백 뭐 예, 청탁금지법 사건 정상금지법. 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본인이 직접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부인이 그렇게 연관된 관여됐고 거. 예.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은 예. 수사에 개입을 한 그런 그렇죠. 의혹들 의혹이 있죠. 개입했다면 이것도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이죠. 사실상 있을 수 네. 없는 일이죠.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한 데는 과연 대통령의 입김이 없었을까? 예. 이런 온갖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범죄들을 엄청나게 저지른 기상청. 당사자가 사실 억울하게 자기 검찰에 의해서 공작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 당신은 범죄자니까 내가 상대할 수 없다라고 말이 안 이렇게 되죠. 정말 하대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뻔뻔하고 후한무치에도 이런 아유. 게 없다 이런 정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네. 그리고 뭐 증거 나와도 그런 일 없다잖아요. 예를 들면 명태균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이 그 선거 개입 관련해서 윤상현이한테 전화한 거 목소리 나왔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틀었지 않습니까?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인가 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 뭐라 나는 개입한 적 없어.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몰랐대요. 했어요. 그 상현이라며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 이 녹취에는 네.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라는 윤석열의 워딩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얼굴색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거짓말이 그냥 습관화돼 있구나. 그런 거 같습니다. 증거가 나와도 거짓말을 해요. 증거가 나왔는데도. 네. 야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 자 아까 제가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전현희 TV에 300명 가까이 봤어요. 근데 지금 한 220명 정도 보고 네, 계시는데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200명 정도 보고 계시고요. 뭐 근데 오마이TV도 지금 구독자는 아직도 팔자가 안 되고 아직 있네요. 팔자가 안 됐는데 205명이 시청 네, 중인데 네. 여러분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들은 꼭 예. 전현희 TV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자 되고 이제 뭐 다음 주에 올 때 또 1000명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게 계속 재생을 하니까 네, 네. 나중에 보는 분 계십니다. 네. 바빠서 못 보시거나 다른 일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나중에 보고 또 구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네. 또 1000명이 늘어서 올 것 같습니다. 네. 매주 1000명씩 늘으면 네. 곧 10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전에 빨리 이루어져야 그러니까요. 전현희 대선이 얼마 의원이 안 남아가지고 좀 전 마음이 의원이 열심히 바쁩니다. 뛰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전현희 TV도 200명 이상 300명 가까이 보셨으니까 네. 보통 실시간에 이렇게 많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2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아니 다른 방송할 때는 다른 어떻습니까? 방송할 때 네. 가끔씩 좀 많이 보는 때가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법리적인 이런 그거 이제 설명할 문제를 때. 설명하고 이럴 때 예. 그때는 이제 궁금하신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때 네. 많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현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전현희 의원께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또 이제부터는 본선 경쟁이니까 앞으로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승리를 해서 어떤 자세로 일하실지 또 혹시나 시청자분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건 있는 건 아닌지 네. 오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그 선대위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자기 지역구를 네. 지키면서 자기 지역구에서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뛸 거고요. 예. 그래서 지난 대선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조금씩만 올리면 예. 전체가 모이면은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주위 분들에게 밭을 갈면서 우리 민주당의 이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이제 독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도 주로 이제 서울 지역을 맡아서 열심히 선거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거리에서 많이 만나뵐 예정이니까 또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또 많은 우리 후보에 대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신 사이에 팔자로 바뀌었습니다. 오, 야 역시 최진봉 파워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거 왜 안 바뀌었어? 내 거는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네네. 75,800명.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후원금은 다 찼습니까? 후원금 아직 안 찼습니까? 후원금도 네. 후원금도 많이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전현희 TV 후원금 계좌 있죠? 우리 PD님, 아까 그 전현희 TV 띄워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농협 301-0343-864391 농협 301-0343-864391 아시는 것처럼 10만 원까지는 전액 나중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십니다. 정치 후원금은 정치인을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밑거름이고 전현희 의원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후원금 10만 원까지는 전부 다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후원하셔도 연말정산 다 돌려받는 거 맞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공짜로 후원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힘을 주는 진짜 소중한 후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액 후원보다 이 소액 후원이 정말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주는 그런 후원이다 맞아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현희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최보라 TV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현희라는 정치인이 마음에 들고 좀 키워야겠다 생각하시면 또 소액 후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진들이 이렇게 홍보하라고 안 그래요? 후원금 안 하시잖아요. 잘 못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막 써와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막 써와서 매부쇼 같은 데도 보면 앞에다 걸어놓고 박은정, 김기표 뭐 다 그래요. 전현희 의원만 이거 안 써와. 어쨌든 보좌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빨리 참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 자금이 있어야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 유지하고 뭐 비품이나 기본적인 그런 활동을 사실 그는 사비로 할 수가 없고 정치자금 후원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필요하죠.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안 했으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농담입니다. 전현희 의원 많이 후원해 주시고 정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서 뛰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전현희 의원의 후원을 통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 찼어요.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요. 일부는 돌려드렸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남은 거 전현희 의원한테 주시면 전현희 의원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뛸 겁니다. 제가 보증하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어제 뭐 오늘 아침 계속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 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은 늘 이 장소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대선 때까지 꼭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어디 갈까봐 또 대선 이후에 어쨌든 쭉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제 막 응원하셔도 돼요. 그전에는 예선이고 경선이었으니까 특정 후보를 얘기하는 게 어려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는 이재명 외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희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